정말로 만약에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나게 될까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최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에서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김현미 장관께서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상승 그리고 전세가의 불안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됐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시점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는데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이제 새로운 대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설 전에, 구정 전에 이러한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방안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국토부 장관께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일단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명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곳에 공급을 늘리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역세권 위주의 고밀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그리고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이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또는 저밀도로 저층의 그런 주거지가 있는 곳들을 이제 좀 확대 적용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요.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그리고 대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그만한 부지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이 대규모의 공급 물량들을 만약에 아파트를 짓게 됐을 때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빌라를 많이 지어봤지만 8채, 뭐 8세대 이런 것들을 짓는 데는 4개월, 5개월, 6개월이면 그냥 뚝딱 하고 짓습니다. 하지만은 뭐 300세대, 500세대, 뭐 1000세대 이런 아파트를 짓기란 토목공사부터 진행되는 그런 공기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소규모의 그런 주택들을 이제 요소요소에 지으려고 하는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이 바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런 공급이 바로 되기는 쉽지가 않죠. 시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완화. 양도세를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인데 이 규제 지역의 2주택이나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20포인트, 30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2채나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주택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양도세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증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자산을 배분하거나 아니면은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한 지금 규제책들이 좀 더 완화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한시적으로 6개월까지 양도세의 그런 완화 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쩌면 양도세를 완화해 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뭐 뉴스 기사들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규제가 끝나게 되고 완화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항상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시장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랠리가 상승하진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조정이 오고 그 조정이 왔을 때 용기 있게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재테크 마인드가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정말 부동산의 시장은 사이클링이 있기 때문에 오르는 그런 고점대가 있으면 저점대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화랑장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이 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은 부동산의 완화책 또는 양도세가 진짜 완화되는 시점에 오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가상이지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하고 의견이 아마 틀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을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생각들을 밑에 양도세가 완화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여러분들의 생각들도 아래에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도 좀 참고를 할 거고,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또 그런 개인적인 생각들을 여러분들의 생각들로 좀 융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세를 만약에 뭐 면제해준다, 한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양도세 면제해주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고, 과거에는 미분양 주택들을 만약에 매입하게 됐을 때 조특법에 의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입니다. 조특법에 의해서 그 양도세를 5년 동안 면제해주는 그런 법안들도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기가 어렵게 되게 되거나 침체기나 하락 국면이 오게 되면은 이 세금의, 부동산적인 세금을 완화시켜 가지고 건설 경기, 부동산의 그런 부양 경기들을 이제 부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지.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뉴스 기사들에서 이제 다루면서 양도세가 일부 완화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제 생각은 만약에 1년 동안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는 면제한다, 1년 동안 만약에 양도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기존의 다주택자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이렇게 규제가 강한데 양도세를 만약에 면제한다, 아예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2주택자이건 3주택자이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게 됐을 때는 1년 동안 세금을 비과세하겠다, 그러면 시장의 물량들이 쌓이게 될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만약에 매물이 모이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 분들입니다.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의 한도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엔 40%,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엔 50%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본이 많지 않다면 그 주택을 매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이런 시점에서 양도세를 완화해서 매물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 현상을 봤을 때는 이미 주택 가격을 다 올린 상태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그런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느낄 거기 때문에 2주택자,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면, 무주택자가 만약에 이러한 비과세 물량의 주택을 사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대출을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80%, 70%까지 최대폭으로 LTV를 산정해서 대출을 많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무주택자 분들께서 다소 무리를 하지만은 이러한 물량들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 시점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 가격이 굉장히 부담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에는 대출 규제만 완화가 된다고 해도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싶다, 핵심적인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대출을 이렇게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때 대출을 한시적으로 뭐 80%까지 완화해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물이 많이 쏟아지게 되는 현상, 공급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많아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가격이 조정되게 된다면은 사람들은 주택을 사지 못해요. 사람들은 주택을 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절대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늘 어려워요. 늘 어렵고 내 집 마련을 하는 타이밍은 항상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항상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사면은 꼭지일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늘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고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대출을 조금이라도 좀 완화해주면 지금이라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비과세 여건이 돼서 비과세가 돼가지고 대출을 많이 완화해 주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물들을 보게 된다면 이 매물들을 사람들이 쉽게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가도 아파트가 많이 있고 여기 가도 비과세 물량이 많이 있고 가격이 1,000만 원씩 떨어지고 있고 2,000만 원씩 떨어지고 있고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게 된다면 아무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템포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동산의 투자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이고 그리고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제 심리에 대한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가격들이 시장 경쟁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시점에 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 주택을 내 집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래도 매물들이 좀 많았을 때 살 걸 그랬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앞으로 반드시 조정되는 그런 시기들이 올 거예요. 조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락이 올 수도 있어요. 뚝 떨어지는 하락기 침체기가 올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오른 가격은 부동산은 그 가격을 방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물 자산이 오른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물론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올라갔던 가격들이 하락, 침체를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이런 경우도 제가 뭐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올라가는 이 조정기에 주택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러한 양도세가 완화되는 시점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A라고 하는 지역에 주택 가격을 살려고 했더니 5억짜리가 7억이 되고 7억짜리가 9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7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지고 5억짜리가 4억으로 떨어지게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 주택을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때 그 시점이 되면은 사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은 20년 경험을 하면서 그거는 저도 느낀 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컨설팅을 해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고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그래프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화랑장이 오니까 너무나 조급해 하시고 내가 지금 주택 못 산 거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좌절감을 많이 갖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기회는 반드시 오고 이 기회가 청약이라는 기회뿐만 아니라 매매나 경매나 공매나 금매나 이런 여러 가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실제로 지금 현재의 국토부 장관께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20번이 넘는 대책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다 모두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지금 침몰되는 배에 선장으로 있는 겁니다. 이 배가 침몰되는 배의 선장으로 지금 앉으셨어요. 근데 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바보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오래 있었고 그리고 LH 사장까지 하신 분이고 어느 정도의 그런 지적 수준과 경험은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론 생각은 공공기관, 공공재화에 대한 중점을 많이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배가 침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에 부동산 시장의 그러한 정책들이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돼요. 약간의 반전, 반등, 약간의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 기회 이런 것들만 주게 된다면 이때까지 워낙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잘해도 엄청나게 잘한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침체되는 이 배에서 더 침몰할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분명히 장관이 되진 않았을 거고, 무언가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활용하려고 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그 회의에서도, 이제 국토부 회의에서도 민간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례적으로 또 회의를 했다고 하죠. 민간 건설사한테도 무언가 기회를 주겠다, 또는 귀 기울이고 들어보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오는 대책, 그리고 이번 다음에 나올 대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양도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제가 얘기한 이런 양도세의 면제, 비과세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유사한 완화 시점, 그러면서 공급 물량이 만약에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했을 때는 심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봤을 때 그 떨어지는 칼날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진 않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저한테 이제 많은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지금 구축이라도 사야 됩니까? 가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이 높아가지고 신혼부부 이런 거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약이 안 된다고 한다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 구축의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경매가 됐든 공매가 됐든 뭐 어떤 방식이 됐든 구축의 아파트를 매입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조정 국면이 만약에 오게 됐을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다주택자 물량 이제 무주택자가 다 받으라는 얘기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시점에서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정책의 기조가 갑자기 급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했었어야 됩니다. 진작에 양도세를 너무 규제하기보다는 취득세, 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런 양도세의 물꼬들을 터주면서 비과세 한시적인 시점들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다주택자의 매물들이 이제 일반 시장으로 나오면서 공급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실물 자산의 가격이 폭등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매수자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면, 이런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시장들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하향 국면에 시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때 용기를 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누군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떨어지는 주택 가격, 그리고 조정받는 주택 시장이 왔을 때는 또 조금 지켜볼까? 조금 더 떨어지면 살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반등을 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주택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2년 전, 3년 전 이 대세 상승기를 보면서 또 다시 후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만약에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에 대한 완화 이런 시점들이 오게 된다면 한번 그 시점, 그리고 시장 경쟁 상황에 의해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점이 온다면, 여러분들께서 그 시점에 뭐 무조건 타이밍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 시점을 반드시 좀 집중하셔서 매수의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가격이 조정받게 되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 이 타이밍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정 가격대에 떨어진다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까지 온다면 이 아파트를 내가 매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방안들 하고,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이제 궁금하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이 있을 것들을 이제 감지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비규제 지역들의 아파트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비규제 지역들의 아파트는 굉장히 접근하실 때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럼 비규제 지역은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입지가 좋은 곳은 투기 지역입니다. 투기 과열지구고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실거주로 감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보셔도 되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랑장이라고 해서 주택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냥 뭐 6개월 전매가 가능하다고 덥석 투자하거나 그렇게 사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말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번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 현명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20번이 넘는 그런 침몰하는 배에 대책들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저가의 공공의 물량들, 민간의 좋은 택지 물량들 이런 것들을 싸게 저렴하게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이런 물량들을 누구나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그런 공급 방안들 그런 것들을 내놨으면 좋겠고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뭐 양도세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한다면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이 안정세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좋은 대책들이 설 전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시고 항상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는 정말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력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 화랑장의 장세도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조정을 받게 돼 있고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희망 가지시고 앞으로 올 부동산 대책 그리고 또 변화하게 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 공부의 시기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들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올 거고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